돈을 잘 모으신 분과 잘 모으지 못한 분은 딱 여기서 확 갈리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의 얘기는 바로 부자들의 공통점, 내 돈을 또렷하게 관찰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부자분들을 보면 진짜 공통점이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어디에서 운용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딱 느껴져요.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과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극명하게 딱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재무 현황 파악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제가 12년 동안 상담하면서 쓰고 있는 양식을 좀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그걸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. 일단 이게 제가 쓰는 양식인데 엑셀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한 페이지입니다.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. 일단 여기 보면 맨 위에는 정기 소득을 적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소멸성 지출, 저축성 지출, 그 다음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 보유 현황, 그리고 자산과 부채 현황, 요걸 한번 싹 정리해 보는 거예요. 일단 같이 한번 제가 예시로 한번 샘플을 적어 볼게요. 이렇게 예를 들어 정기 소득, 뭐 맞벌이 부부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두 분이 합쳐가지고 소득이 450만 원이다. 450만 적으시고,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부정기 소득인데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추석 보너스, 설날 떡값 뭐 이런 거 다 합치고 연말 보너스 합쳤더니 이게 한 600만 원 된다.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정도 평균을 내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. 이제 어떤 분들은 저게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정기 소득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부정기 소득을 정기 소득화 시켜서 그걸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어떻게 하든 그거는 뭐 본인의 스타일이지 어떤 게 더 유리하다, 어떤 게 좀 더 안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저는 고객분들 상담할 때 상담하다 보면 그분의 약간 돈 관리 스타일이라든지 돈에 대한 통제력 이런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잖아요.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걸 그때그때 다르게 제안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합쳐놓은 걸로 한번 예를 들고 좀 말씀드려보고요. 그냥 여기 엑셀표에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. 우리 집 인터넷 요금 얼마 나오지?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통신비는 우리 부부랑 애들 거 합치니까 한 17만 원 나오는 것 같아. 적어보시고 주유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실수 아닌 실수 이런 거 좀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유비는 그냥 기름 넣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 있죠. 교통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다 교통비를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. 교통비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. 출퇴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지. 우리가 주말에 나들이 가는 거라든지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주유비는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주유비를 보면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한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사이가 나오시고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6만 5천 원 정도 나오시고 광역버스 타고 다니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빨간 버스 타고 이렇게 강남으로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한 9만 원에서 한 11만 원 사이 왔다 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럼 얘를 그냥 10만 원이라고 적어볼게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의료비 보장보험이 소멸성 지출 쪽에 있잖아요. 많은 분들이 간혹 실수하고 착각하시는 게 뭐 종신보험이나 이렇게 만기 환급형 보험들 가입하신 분들 보시면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쪽에 적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보험 하셔가지고 80만 원 막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보험은 철저하게 소멸성으로 가입하는 게 좋고 보험은 그냥 비용인 거지 않습니까? 자동차 보험도 우리 다 그냥 비용인 거잖아요.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. 그냥 일반 건강보험, 실비나 뭐 암보험이나 뭐 정기보험이나 다 그냥 비용이다.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 이 비용을 이제 적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3인 가족 기준 해가지고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했을 때 뭐 37만 원이다. 이렇게 적으시고 요건 잠깐 건너뛰 여기서 이제 생활비, 부식비, 교통비 뭐 이런 거 얼마 쓰세요라고 여쭤보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 하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쓰는 돈, 예산을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느낌으로 한 이 정도 쓰면 되겠지라는
느낌으로 돈을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. 누가 만약에 저한테 생활비 얼마 씁니까? 그러면 저는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제 개인 용돈 얼마 쓰고 있고, 이제 가정 그 가사에서 쓰는 가계 생활비 얼마 쓰고 있다? 딱 얘기할 수 있고, 저희는 그 안에서만 돈을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생활비, 부식비, 여기에다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 스스로 한번 돌이켜서 내가 돈 관리에 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나? 라고 좀 스스로한테 자책을 한 번쯤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책하는 게 스스로를 막 억누르고 막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문화 열심히 따라 빼놓고 대출이자,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. 뭐 보통 아파트 이제 사실 때 대출 많이 끼시니까 뭐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뭐 10년 상환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한 100만 원 나온다. 이렇게 100만 원 적으시고, 효도 비용 양가 부모님께 매달 뭐 10만 원씩 이렇게 용돈으로 꾸준히 드리고 있다. 20만 원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. 이렇게 적고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더 있으실 거예요. 요거는 나중에 엑셀 시트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그냥 삽입하셔가지고 그냥 다들 편안하게 하시면 되거든요. 미혼이신 분들은 데이트 통장도 있으시잖아요. 데이트 5만 원.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거죠. 그때그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적다 보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쓰고 있구나, 이거를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.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,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. 이런 말씀을 정말 엄청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그동안의 나의 돈 관리 형태에 대해서 돌아보시게 됩니다. 그리고 이쪽은 저축해 주는 걸 쓰는 거죠. 적금 예를 들어서 80만 원 붓고 있다. 80만 원 붓고 있고, 청약은 뭐 한 5만 원씩 하고, 정리식 펀드 20만 원씩 하고 있고,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게 소득이 5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86만 원이 매달 숨만 쉬면 나가는 돈인 거죠. 저축이 105만 원이고 잉여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, 이제 이 상태에서 돈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것보다 생활비를 200만 원보다 적게 쓰시는 거고, 돈을 많이 못 모으신 분들은 이게 다 그냥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으신 거죠.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활비를 뭐 소득 대비 저축 대비 얼만큼 쓰고 있구나를, 어차피 정답은 없거든요. 개인들에게 맞춰서 이제 맞춤 설계를 해나가면 되는 건데, 하다 보면은 반성할 때도 있고 뿌듯할 때도 있고 그래요.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생활하는데 뭐 한 160만 원 들어간다. 그리고 애기 교육비, 이건 교육비를 바꿔볼까요? 45만 원 해볼까요? 하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집은 100만 원만 딱 모으게 되는 거죠. 매달 4만 원은 이제 뭐 쓸 때도 있고 좀 남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죠. 근데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, 일단 이거 한 현황표를 만드는 거잖아요. 이거 할 때 저는 현황표를 파악을 하시면서 좀 이제 이 뒷단에 말씀드리겠지만, 소비 예산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선저축 후 소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건 뒷단에 말씀드리겠지만,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서 막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막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. 근데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아마 가계 재정 관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, 1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, 양가 어르신 기념일, 가족 행사, 이런 거는 매달 있는 건 아니지만 7월 달에 우리 부모님 생신이고 뭐 9월 달에 우리 결혼 기념일이고 뭐 할 때 뭐 이런 것들 다 계획을 세워서 있고 다 달력에 그런 거 체크하잖아요. 달력에만 체크할 게 아니라 재무 현황표에 그걸 반영을 해 놓으셔야 돼요. 자동차 보험이 보통 한 50만 원,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집들이 많이 있으시죠? 그럼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이라고 치면은, 그게 60만 원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그 비상금 꺼내 쓰거나 적금 깨거나 또 카드 할부로 뭐 5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또 쓰게 되는 거죠.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따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삽입해서 탭을 한 개 더 만들고, 자동차 보험 60만 원이라 가정하면 월로 따지면 5만 원이잖아요.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60만 예상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죠. 그러면 이 돈은 따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. 자동차 보험에 되는 5만 원 저거는 쓸 것도 아니고 당장 적금을 붓을 것도 아니잖아요. 저런 걸 이제 유동성 통장 같은 거에 따로 모아 놓으시는 거죠. 그래서 자동차 보험 낼 때가 되면 딱 내는 거죠. 이와 마찬가지로 뭐 양가 어르신의 행사라든지 뭐 칠순잔치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죠. 그거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바로 이 생활비 부식비에서도
좀 지혜로운 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생활비가 보통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, 160만 원 계획을 잡아놓잖아요. 그럼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저게 언제 무너지냐면 딱 두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여름 휴가 때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은 겨울이에요. 겨울에 우리 외투 한 벌씩은 사잖아요. 당신 코트가 많이 떨어졌네. 단추도 막 떨어지고 해줬고 이제 한 개 살 때 됐다. 그래서 요번 연도엔 남편 거 한 번 사고 또 내년에는 뭐 아내분 거 한 번 사고 또 애들 것도 막 사주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커요. 단가가 세단 말이죠. 그럼 그때 가서 또 준비되어 있는 현금이 없으면 적금을 깨거나 비상금 통장 건드리거나 카드를 긁거나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비상금은 이럴 때 쓰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. 비상금은 말 그대로 정말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? 이거는 그냥 생활비인 거거든요. 그래서 160만 원이면 이것도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로 빼놓는 거예요. 그래서 평상시에는 145만 원만 이제 거기에 맞춰 생활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저 15만 원도 유동성 통장에 따로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지출이 과할 수밖에 없는 여름 휴가 때라든지 외투 비용 같은 거, 겨울에 또 난방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럴 때를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. 이렇게 딱 해놔야 안정적으로 저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요것도 보면 지금 사례 보니까 마이너스 10,000원 나오잖아요. 저런 경우는 사실 의외로 되게 많이 있으세요. 저런 마이너스가 어디에서 이제 깎이고 있는 거냐면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. 절대로 저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. 네. 차라리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,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터넷 비용 한 10,000원 줄여볼까요? 이런 식으로 소득과 지출의 합이 0이 돼야 돼요. 이게 제로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. 제로섬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내가 돈 관리 잘하고 있구나. 그리고 그렇게 제로로 만든 상태의 예산 규모를 어긋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야 저축이 흔들리지 않고 목돈이 모입니다. 목돈 모으기 참 쉽지 않죠. 별걸 다 신경 써야 되죠. 이렇게 이제 예산을 딱 세워놔야 거기에 맞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단돈 2만 원, 단돈 5만 원도 되게 소중해집니다. 네. 그 가끔 이제 누가 와서 밥 한 끼 사주거나 뭐 치킨 한 마리 시켜주잖아요. 그럼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제 고마우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게 되고, 제 감사하면 상대방은 얘 내가 치킨 사주니까 되게 고마워하네라고 또 서로 행복감을 또 교감을 하는 거. 이게 부자가 되는 지혜 아닙니까? 네, 이 시작입니다, 이게. 네, 이걸 꼭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험과 관련된 거 적어보는 건데, 예를 들어서 뭐 메리츠 화재, 뭐 알파 플러스, 피보험자 뭐 강동원이라고 해볼까요? 강동원 가입일 2010년 뭐 10월 5일 납입 만기일 먼저 적고, 보장 만기도 적고, 월 납입액 뭐 예를 들어 10만 원, 납입 횟수 뭐 한 80회, 이거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. 딱 하면 납입 총액이 나오는 거죠. 근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240회를 납입을 하면 2,400만 원짜리 보험이다 이런 게 탁 나오는 거죠. 이건 이제 한 80회다 가정을 해보고, 이런 식으로 보험을 한번 쫙 정리해 보는 거예요. 좀 부족한 분들도 있으세요. 뭐 보험이 좀 많으신 분들, 그러면은 이 칸을 좀 늘려서 하시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짜리도 있고, 뭐 3만 원짜리도 있고, 뭐 7만 2천 원짜리도 있고, 이렇게 되면은 합계 보면 탁 나오겠죠. 이 금액이 이제 여기랑 여기 의료비 보장 보험 쪽이랑 딱 맞아 떨어지게끔 아마 계산이 되실 겁니다. 그 보험료 얼마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으십니다. 네. 여기는 뭐 연금 보험 같은 거,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, 무슨 저축보험, 뭐 강동원, 뭐 쭉쭉 이렇게 해서 다 적는 거죠. 이렇게 내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을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 펀드, KB증권, 뭐 피델리티, 글로벌 뭐 이런 거 쭉쭉쭉 적는 거예요. 쭉 적으면은 납입 총액 얼마 해서 평가 금액 얼마,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고요. 그리고 P2P 하시는 분은 P2P를 적으셔도 되고,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적으셔도 되고요. 네. 칸이 부족한 건 다 늘려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정리를 한번 싹 해보고, 여기 아래는 이게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경제적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. 자산과 부채 현황. 많은 분들이 가장 보면서 한숨을 내셨던 이렇게 하고, 여기 이제 가족 정보는 뭐 제가 상담할 때 필요한 거기 넣어놓는 거고, 목표도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고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.
그럼 딱 이렇게 한 페이지에 싹 정리가 되실 거예요. 이렇게. 아,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나가고 있고 또 얼마를 저축하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제가 돈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자산과 부채는 얼마와 어떻게 되는구나.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것부터가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리 좋은 재테크를 하려고 하더라도요, 이게 안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주식이건 뭐 비트코인이건 ETF건 뭐 이런 거 투자해가 성과 나면 뭐 합니까? 내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얼마 쓰는지도 잘 모르면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나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? 이 얘기를 꼭 하시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,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. 요거를 좀 말씀드렸고, 재무제표 작성할 때 요령으로 주의하실 사항은 첫 번째,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부부가 함께 대화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어느 한 분만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가계 재정 관리가 잘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. 한 달에 한 번 부부가 재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이게 부부끼리 돈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? 막 이렇게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해서 연애 초기의 단계로 돌아가서 그 설레이는 감정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. 네, 부부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. 그 두 번째가 1년 고정 비용 예산, 아까 이거 말씀드렸었죠. 1년에 한 번 무조건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요.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돈을 잘 모으신 분과 잘 모으지 못한 분은 딱 2번 고정 비용 예산 세우, 여기서 확 갈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저걸 하려면 재무 현황표를 작성을 해야 저 고정 비용 예산을 세우는 걸 할 수 있으신 거거든요. 고정 비용 예산은 꼭 세우셔야 돼요. 그리고 보험은 비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는 말씀 드리고요. 자, 두 번째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. 근데 목표를 세우실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.